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인천만을 위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승현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죠. 시즌2 일정으로 인천을 찾았습니다. 광폭 민생행보 이어가고 있다는데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들, 인천 공약들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인천을 방문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인천에 대한 대표 공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다거나 치료약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좀 활성화시켜서 송도를 바이오 클러스터로 좀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자 이런 게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천의 현안인 이제 영흥 화력 발전소 이거를 조기 폐쇄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이 높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거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지를 인천에 설립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또 대표 공약으로는 이제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 그리고 제2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안들 말씀해 주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가장 먼저 대선 후보 중에 인천을 방문했는데요. 어떤 공약들 제시했습니까? 예, 지난 10일 인천을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약속한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우선 윤 후보가 광역 급행철도 GTX죠. GTX의 새로운 2노선을 신설하겠다. 그 노선에 있어서 이제 영종이라든가 청라, 영암 그리고 이제 검암이죠. 검암으로부터 남양주까지 이 노선이 연결이 되는데 이 노선이 그러한 인천을 포함한 이 노선을 수도권 북부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고요. 이걸 통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송도, 영종, 청라 이러한 곳에 바이오라든가 항공, 로봇 수소 이런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하고 남동산단과 같은 그러한 기존 제조업 단지에 있어서는 이제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혁신을 해나가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같은 분량으로 같은 양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공통점과 사실 공통점이 제일 많습니다. 인천 의료원 설립도 그렇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도 공통점인데 가장 공통점이 이제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철마다 경인선 지하화 공약 빼놓지 않고 등장은 하는데 이번에는 좀 현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지난 2008년 대선과 총선 이후에 단골 메뉴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그러한 공약으로 되어 왔는데요. 돌이켜보면 지난 14년 동안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쳤다 이러한 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관련법상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한 5조에서 9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텐데 추진하려고 한다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BC 값이 1을 넘어야 되는데 지난 2016년에 측정한 결과 0.55 굉장히 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특별법이라는 거는 경인선을 지하화하게 되면 이제 지상 공간이 나오게 되고 그 지상 공간을 매각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화된 철도의 지상 공간을 매각을 해서 그 비용으로 이 건설 비용을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여야 유력 후보들이 동시에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땅값은 올라가서 좀 더 경제성은 분명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지상의 땅값을 언제 받아서 그걸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이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인천의 전국선거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립니다. 인천 표심은 사실 전국의 표심과 거의 일치했었는데 후보들은 이번에 어떤 전략으로 인천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전략으로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인천이 300만 도시이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바로미터다라는 거는 또 전국 각지의 많은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 모여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값을 인천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시민들이 선거 때마다 그 흐르는 시대 정신을 평균적으로 잘 캐치해 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보면은 모두 뭐 교통 인프라라든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든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공약으로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누가 인천만의 지역 정신을 잘 파악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든다면 개항도시 인천의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또 국제 항만이라든가 공항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제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느 후보가 잘 캐치를 해서 차별화해서 그런 것들을 어필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차별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네. 선거에서도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